현재 시점에서 탑픽은 삼성 SDI를 꼽고 싶고요. 이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현기차가 점유율을 다시 늘려나갈 수 있겠는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자,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 한번 볼까요? 외국인부터. 네, 매도한 종목 보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부터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했어요. 7,630억이 매도가 된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1,100억 샀지만 사실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거의 7배 많이 판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 종목,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분율 많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종목은 기관 쪽은 지금은 깨갱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아까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SK 하이닉스가 매도 2위예요. 네, 지금 기관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매수 2위, 3위에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도 쪽에 2위, 1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5,900억 팔았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1,100억. 이것도 역시나 5배 이상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내용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아도 팔았죠. 여기에서는 뭐 사실 매수단에서는 기관 쪽에 안 보였던 종목이에요. 외국인들은 1,500억을 팔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기아를 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3가지 조건들 충족이 이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완성차는, 국내 완성차는 힘들어요. 첫 번째가 보조금 혜택 못 받는 부분들, 차별화되는 부분들, 이거를 빠르게 그쪽도 같이 못 받던가 아니면 우리가 같이 받던가 무조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라질 환율 효과. 지금 우리 환율이 1260원, 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 한창 올라갔을 때 얼마였죠? 1,500원 이랬을 때 뭐 환율 차트 뭐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2022년 1월이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엄청났죠. 근데 지금 4분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10월까지는 선방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킹달러의 현상들이 급격하게 꺾여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환율 효과, 3분기에 났었던 환율 효과의 상당 부분들을 우리가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글로벌의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킹달러 현상들이 좀 약화가 되면서 환율이 같이 꺾인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인센티브. 이게 예전에는 북미에서 9%까지 점유율 끌어올릴 때, 우리 딜러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팔 전기차가 없어. 제발 좀 생산되는 대로 이쪽으로 좀 빼줘. 인센티브 안 줘도 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상황 어떻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테슬라 점유율 떨어져, 현기차 점유율 떨어져. 대신에 딜러들이 팔 수 있는 신차들은 많아져. 근데 이 브랜드들에서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이런 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니네 이제 차 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아. 우리 이쪽 차 갖다 팔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입장이 바뀌는 거죠. 아유, 그래도 우리 차 좀 팔아줘야지 하면서 뭘 줘야 되죠? 인센티브. 이 정말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완성차 업체에서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 팩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거 체크를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정말로 그래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하면서 하나라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LG 이노텍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애플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 관점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실적의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 우리 싫어하는 거 또 나왔죠. 아, 이게 피크아웃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기울기가 꺾이면 일단 실적의 고점으로 보고 주가에는 선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빠진다. HMM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 증가 폭이 꺾인다라는 걸 주가에 반영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고요. 5위에는 현대모비스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래도 현대모비스 하면은 현기차 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좀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기차와 같은 관점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들이 팔았죠. 이건 아까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오히려 기관 쪽에서 반짝 매수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팔았던 흐름들, 지분율 줄이는 흐름들이 여기에서 멈추고 의미 있게 매수가 들어온다. 근데 기관도 같이 사네. 이러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너무 길게 보고 살 만한 타이밍은 아니고요. 수급적인 면으로 트레이딩 하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T, 네, 775억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네, 사실상 뭐 통신사 이런 쪽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저 밑에 있긴 하지만 SK텔레콤도 같이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 배당 투자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 다 지나오고 난 이후에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정도 21일 그래도 외국인들은 뭐 특별하게 매도를 크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상 다시 요즘엔 늘려나가고 있죠. 어디까지 떨어지니까 121선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저는 왜 맨날 나와서 얘는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습니다 현실이. 네, 안 볼 것 같죠. 다 보고 해요. 네, 그래서 제발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120이라는 숫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올 때는 강력한 지지선, 그리고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될 때는 강력한 저항선. 그럼 우리가 어디쯤에서 사야 되겠다, 어디쯤에서 한번 팔고 와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잡힌다라는 거죠. KT 쪽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밑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네. 660억을 팔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12월 들어와서 좀 안 좋았어요. 시장이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실적과는 좀 관계없이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싼 고점 92만 원 부근에서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지분 조금 줄이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바로 올렸고요. 그래서 크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분 변화는 아직 뚜렷하게 하향된다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셀트리온하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사야 될까?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GS건설이에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27억의 매도세가 역시나 외국인들로부터 출회가 됐습니다. 12월 들어와서 네, 뭐 큰 폭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안 좋았어요. 마땅히 오를 만한 요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10월에도 매물대에 막혔고요. 여기에서는 61선 막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초에도 61선 돌파하려다가 바로 다음날 음봉으로 꺾어버렸어요. 종가상으로 61선 아래로 하회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지분을 줄여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꺾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턴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오늘은 분위기 좋아요. 지금 6.3%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급이 좀 붙었겠죠. 외국인들은 가파르게 파는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이 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의 변화는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아닌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투신 사네 라고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조금 따라 들어가 봐도 손절, 수익선 잘 지켜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위권의 마지막 종목 보면요. 우리 금융지주예요. 네, 기관들에서 샀던 것과는 조금 다른 행보들, 그리고 KB금융이라던가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것과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줬어요. 우리 금융지주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12월에는 뭐 크게 흐름들은 없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잠깐 꺾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것도 일단은 뭐 고점 대비했을 때 지분율이 조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다시 사는 흐름들 봤을 때는 크게 지분율의 움직임은 없다.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은 어떤 주식들 좀 팔았죠? 네, 기관 쪽에 보게 되면은 또 이게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하고 반대예요. 외국인이 가장 순매수 많이 2,700억을 했었던 삼성 SDI를 또 기관 쪽에선 순매도 1위예요. 3,900억 가까이 팔았죠. 이제 이게 두 개의 금액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이 산 금액보다 기관이 판 금액이 더 많네. 한 1,200억 정도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 1,200억이 이제 개인들로 갔겠구나. 그렇죠. 라고 수급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이 개입을 해버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다 못 사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게 보고 간다. 네. 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여기서도 이제 가파르게 계속 늘리죠. 그때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1월 14일인데 여기서도 특별하게 줄이는 흐름들 안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도 외국인 지분율 딱히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탑픽에 대해서는 같은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냐? 연기익은 그동안에 샀던 것들 조금 패시브 자금이었죠. 추종하면서 샀었던 것들을 뱉어내고 있어요. 연기금들이 지금 언제부터 뱉어냈냐 하면은 거의 11월 10일 정도부터 계속 물량을 뱉어내고 있어요. 거기다 최근에 사모펀드 이런 쪽들 기관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는 외국인 수급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이제 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덜 사는 것 같아요. 비중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진 폭도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현재 시점에서 탑픽은 삼성 SDI를 꼽고 싶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사주 물량들 출회되는 부분들.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개인들이에요. 우리 사주 받은 것도 전부 다 개개인이잖아요. 비록 이제 내부에 속한 개인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급해서 판다거나 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결국 누가 이걸 또 받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상황들 중에서 이런 사주 물량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1, 2 매도는 같은 관점이고요. 지금 3위가 LG화학이에요. 2차 전지 쪽을 굉장히 많이 뱉어내고 있어요. 3위에 LG화학, 그리고 4, 5, 6, 7위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6위에도 현대차.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밑으로 이제 순위권 바뀌긴 하지만 기아,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매도에서는요. 그만큼 기관은 수익을 한번 확정을 하고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12월에 많이 보여준 거예요. 외국인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행보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네,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4위에는 하나솔루션. 이것도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외국인들은 사는데 기관은 파는 거. 이게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입하면서 주가가 제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근을 뚫고 내려갔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고려아연이 5위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였던 종목이네요. 고려아연 매도 보면은 일단 12월 들어와서 매도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사실상 이런 지점처럼 121선의 지지가 나와야 되는 지점까지 떨어졌는데 무너뜨려 버리죠. 121선이. 이게 이제 기관 쪽의 매도가 좀 거세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고점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꼴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길게 여기에서 못 팔았으면 여기에서도 팔으셔야 되겠고요. 이 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도 기회는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1선이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이런 지점에서도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조금 길게 보면은 이쪽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로 결국 나아갈 거거든요. 더 이상 옛날에 철강 밸류를 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가 고려아연에서 크게 빠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늘려놓고 행보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깨진 지점에서 우리가 사 본다라고 할 지점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겠죠. 이거 120 주선이 되는 거겠죠. 이때도 한번 갔었죠. 2022년 말 정도에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훅 튀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만 원 초반대 여러분들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여기 갔을 때 어떤 흐름 봐야 된다? 수급의 전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2차 전지의 밸류 조금 긴 호흡으로 보고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 자리인데 여기에서도 수급 꼬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 손절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한 15% 이내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했고요. 6위가 지금 현대차. 이거는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지금 기아차를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판 것과 기관이 현대차를 판 건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밑으로 보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또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조금 12월 들어와서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 좀 꺾였죠. 그동안에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사실. 양극재 대규모 공급 공시 나오면서 정말로 이제 음극재와 같이 이걸 영위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정말 주가가 팍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그랬냐? 안 그랬거든요. LNF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만 유난히 이렇게 뽑았던 거예요. 이거 좀 밸류가 과도했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서 양극재 업체 중에서 추천드릴 때 포스코 케미칼이 아닌 오히려 싸 보이는 에코프로 비엔과 LNF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 케미칼 근데
떨어질 지점까지 또 떨어졌어요. 이거 121선 버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터치했어요. 장중에. 이거 몇 퍼센트까지 빠졌죠? 아까 많이 빠졌네요. 6%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지지 받으면서 1.6%까지 확 올렸어요. 이런 지점을 우리가 중장기 관점이 아니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사서 이렇게 양봉 났으면은 한 3% 이상을 이 무거운 종목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포스코케미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의 행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위주로 해서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121선을 터치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빼네요. 네, 투시는 소폭 빼다가 다시 걷어들이면서 매수 전환할 것 같아요. 그러면 121선 지지받고 올라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장기 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계속 빼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두시고 121선을 지키면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지키면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 크래프톤 있죠. 이것도 참 게임주인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그때도 말씀드린 거랑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 그때 나왔을 때도 여기 121선 맞고 계속 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항 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왜 여기만 가면은 이런 것들이 막힐까? 이게 만약 선이 없고 매물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막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관점들을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반영을 시켜서 정말 확률을 높여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지점들 갔을 때 내가 이거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당겨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 121선 막히겠다, 매물대 두껍다 이렇게 당겨서 이날로 맞춰놓고 봐도 저항대가 될 거라는 게 기술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관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기본적인 분석만 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같이 좀 겸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잖아요. 17만 원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들. 근데 또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NC소프트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주가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사의 저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베팅을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순연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고요. 이제 게임들 신작에 대한 부분들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이 17만 원 지점을 이탈한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위에는 KTNG예요. 아까 여기에는 KT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KTNG가 이쪽에는 포진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배당 투자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좀 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매수를 들어와서 횡보 정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빼기 시작하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121선이 지지가 될까 말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수급은 외국인들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거 10만 원까지 가고 나 이거 못 샀는데 그러셨던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조율해 볼 수 있는 시점까지 하락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마지막 NC소프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더 많이 샀는데 기관들은 산 거보다는 조금 팔았죠. 그럼 개인들 매도한 물량까지 외국인들이 잡아먹으면서 결국에는 지분 늘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차장님이 추천하는 좀 매도 주식이랑 그리고 2023년 좀 안 좋게 보시는 섹터가 어디로 보시나요? 어떤 주식 좀 팔아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여기 매도 쪽에 보면은 일단은 기아하고 현대차가 각각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씩 포진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 매도 뭐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내에서 현기차 잘하고 있고 대단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조금 희망사항을 자꾸 주입을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었죠. 그거를 냉철하게 따져보시면서 정말로 미국에서 이런 엄청난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이 나와서 경쟁을 할 때에도 현기차가 점유율을 다시
늘려나갈 수 있겠는가?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보조금 혜택 자체가 동일하게 적용을 못 받잖아요. 나머지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데들은 다 받을 거고요. 테슬라하고 GM도 20만 대 이상 판매돼도 그거에 대해서도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현기차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좀 암울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이쪽을 저는 매도나 이런 쪽 관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됐다. 이미 뭐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좀 됐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2023년 이제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한 행동이랑 그리고 2023년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올해가 왔는데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 물가를 확인하면서 연준에서 금리 이거 이제 가파르게 올리던 거 꺾였으니까 좀 상황 봐가면서 고용지표 꺾이고 이러면 내려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먼저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거. 이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위험해요. 네,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로 수급들을 계속 빼고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대다수의 그냥 개인 투자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단 그걸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희망회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점차 연준의 입장이라던가 어떤 이런 회의록의 내용들이 변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추적 관찰하시면서 대응하고 약간의 관점 변화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경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상에 월봉으로 봤을 때 120월선에 지금은 다행히 걸쳐 있어요. 이거 오늘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걸쳐 있었던 거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또 이번 달에 하회를 했습니다. 이런 파동들이 너무나도 지금 자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도 이때 무너졌고요. 여기도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위험성을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장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는 좋아요. 근데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만 보는 것은 좋지는 않다.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좋게 보는 섹터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쪽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바닥에서 주가가 몇 배 올라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상장해서 인수해서 이거를 전혀 다른 기업으로 탈바꿈을 체질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출렁다리나 만들던 기업인데 이게 되겠냐. 이러신 분들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그 기업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발전하는 산업은 있고요. 그 산업과 연관되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뭐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런 인터뷰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한쪽의 의견 들어보시고 반대쪽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셔야 돼요. 한쪽의 의견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인다거나 무조건 나빠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여전히 힘든 시장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현금만 사셨던 분들은 버티시면서 일단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버리지 쓰셨던 분들은 조금 조절이 필요한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시장은 어렵지만 분명히 가는 산업과 섹터는 있다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찾으시고 올해에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론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준 파월 의장이 멘트는 바뀐 적이 맞아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저는 사인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